그래서 이제 오늘 이기 이제 첫 주간 모의고사를 보셨고, 오늘은 이제 2교시는 두 문제밖에 안 풀었으니까, 그래도 뭐 일단 해설은 다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첫 주인데 범위가 좀 많아요. IT 경영도 하셔야 됐고, PM도 하셔야 됐고, 그 소프트웨어 진흥법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할 게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도를 나가려면은 뭐 조금 힘드셨겠지만, 어, 특히 세 개 중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좀 잘 봐주시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 일명 BMT죠, BMT. BMT, 그리고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꼭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M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감리랑 XP, 그러니까 에자일에 관련된 것들, 에자일 XP, 스크럼, 선반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터프만 사다리 모델은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 절대 다시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한 번 나온 거. 이런 문제는. 그래도 이제 뭐 다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개발팀에서 팀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거 그냥 하나 키워드로 그냥 갖다가 넣어주시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아 얘가 뭔가 최근에 시험 나온 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구나라고 아니까. 왜냐면 출제하는 사람들은 최근 2, 3년치 이제 기출을 보고서 똑같은 문제를 내면 안 되니까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키워드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지성 기술사님이 해설을 해 주실 거고. 그래서 과업심의위원회, 일단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볼게요. 과업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과업 변경 적정성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영주차에 했던 A에 B, C를 쓰시오랑 똑같은 거잖아요. A에 B, C를 쓰시오랑. 그러니까 어, 답을 쓰실 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1단락에다가 과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개념을 써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게 지금 물어본 게 B, 그러니까 과업심의위원회가 A고 A의 B 역할과 과업 변경 적정성 판단 기준인 거니까 과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개념으로 두 줄 써주시고 그 다음에 2단락으로 과업심의위원회의 역할, 2단락 가에다가 역할 해서 물어본 거는 항상 표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아니라 표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역할이라고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쓰면 되겠죠. 과업심의위원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과업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금액이 적정한지 기간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어요. 이거 일기 때 제가 이거 두 개 암기 안 하면 절대 못 맞춘다. 두 개. 에? 맞아, 맞아. 직접 구매랑 하나 더. 영향평가. 그쵸. 그러니까 과업심의위원회의 역할로는 그 기간이 적정한지, 어떤 금액이 적정한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적정한지, 이런 거는 과업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충분히 떠올려갖고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얘네가 과업심의위원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에 대해서 그게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분리발주? 직접 구매가 이제 분리발주니까, 직접 구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직접 구매 예외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했는지를 하는 게 과업심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 표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과업 변경 적정성 판단 기준. 그러면은 이에 나에다가 과업 변경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3단표로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기술이 바뀌었는지 법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뭐 경미한 변경인지
10% 이상의 어떤 금액의 변경이 있었는지 그 적정성 기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3단락에다가 이거는 뭐가 좋을까? 과업심의위원회. 만약에 이게 이제 2교 시험으로 나왔다고 치면 저 같으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요즘에 역할에서 한계점 같은 것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과업심의위원회 한계점 뭐예요? 맨날 전문가라고 불러놓고서 그냥 10분 정도 설명하고 업체 평가하라고 하고 그냥 사실 거의 짜고 치기나 마찬가지인 10분 만에 도대체 어떤 업체가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식행위로밖에 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뭐 전문가 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전에 자료 같은 거를 좀 줘서 업체명이 안 나오게끔 자료를 사전에 전달해갖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준다던가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2교 시험으로는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1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쓰기까지는 조금 분량이 안 될 것 같아갖고 뭐를 써주면은 좋으려나? 음,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방금 얘기했던 거를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한계점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뭐 간단하게 그림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요거는 A에 B, C를 물어본 거니까 1단락의 개념, 2단락 가에다가 B, 2단락 나에다가 C 이렇게 답을 썼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 일단 템플릿만 떠올라도 내용 키워드는 조금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답은 쓸 수 있잖아요. 소설이라도. 그다음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의 평가 시험의 개념, 대상, 절차. 그러면은 이건 이건 물어본 게 왜 이렇게 많아? 개념이니까 일단 요거 1달러, 대상 2달러, 다, 절차 2달러, 아니면 대상 2달러, 절차 3달러. 그런데 왜 2달러 가로 가는 게 낫냐? 이 대상만으로 이 단락 하나를 다 채우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가로 하고 절차를 나로 하고 3단락에다가 그냥 뭔가를 써주면 되겠죠. 뭐 BMT의 어떤 또 제도의 한계점 뭐 이런 거 써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해가지고 나올 때 이런 과업심의위원회 역할이라던가 소프트웨어 품질선을 평가라던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관련된 게 나올 때는 항상 리드문에다가 몇 조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법 관련된 거는 일단 몇 조인지를 내가 안다는 것만으로도 판단하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뭔가 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50조에 따라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쓰고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55조에 따라 하는 거고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40조에 따라서 한다. 뭐 이렇게 리드문에다가 그 조항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 1단락 쓰고 대상 4에다가 이제 쓰면 되겠죠. BMT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뭐였더라? 2억 이상이면서 맞나? 공개 공개 입찰에 2억 이상 같은 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2달러 가에다가 쓰고 절차로는 대사설조 의실결 7단계 써주시면 딱 한 페이지 분량 나오니까 써주시고 3단락에다가는 똑같이 제도 나오면은 제도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그냥 3단락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한. 다음 정보 시스템 감리와 PMO. 감리하면은 몇 조죠? 일단 무슨 법? 감리는 전자정보법 57조의 2. 아, 아니지. PMO가 57조의 2고 감리가 네? 감리가 57조. 아, PMO가 64조. 아, 네. 감리 67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교니까 1달락에다가
바로 개념 비교 이렇게 해서 개념 비교해 주시고 2단락에다가 이거는 개념도라는 게 딱히 없으니까 개념도 굳이 그냥 넣을 필요 없이 바로 어떤 법 부분 해가지고 법의 어떤 법 근거 조항 64조 A, 뭐 57조 이렇게 쓰고 57조 64조 A 쓰고 또 관점 제3자 관점인지 아니면은 발주자 관점인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써주시는 게 구독점 받기 좋습니다. 그러면 3단락으로는 이런 거는 마지막에 감리와 PMO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보통 비교하라고 하면 아무 관련이 없는 걸 비교하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감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PMO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어떤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글로 줄줄이 쓸 필요 없고 그냥 그림으로 한 세네 줄 간단하게 그냥 표현하면 채점하는 사람이 그냥 이 사람 대충 아는구나 그냥 이러고 점수 주니까 이런 데다가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 XP 이 XP 문제가 사실 써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런 XP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밑에 요 그림만 그렸다가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XP는 진짜 기본 토픽이어갖고 기필반 사람들도 누구나 다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는 XP는 최대한 많이 써야 된다. 최대한 누구나 아는 건 최대한 많이 써야 돼. 그럼 XP에 일단 첫 번째 써야 될 게 뭐야? 첫 번째로 써야 될 거. 정의 밑에다가 바로 써야 될 거. 용단 커피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용단 커피존을. 정의랑 특징으로 용단 커피존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뒤에 써야 될 게 개념도 그려야 돼. 개념도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표로 써야 돼. 그리고 3단락에 나가면 뭐 써야 돼? 나는 더 안다고 쓰려면 뭐 써야 돼? 에? 그 12가지 있잖아, 12가지. 그것까지 써야 될 거 아니야, 3단락에다가. 그러면은 지금 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분량 조절을 해야 될 거잖아요. 내가 용단 커피돈을 안다고 예를 들자면 가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거 잠깐만 도저히 안 돼. 가끔 가다가 용단 커피존을 써야겠다는 생각에 정의 띵 용단 커피존 뭐 이렇게 갖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지금 7줄이잖아요. 그럼 2단락 가에다가 개념도 그리고 나에다가 표 그리고 3단락 하는 순간 이제 거의 2페이지 가거든요. 2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뒤에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쓸지를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이럴 때는 특징을 그냥 한 줄로 그냥 뭐 용기, 용단, 커피존 그냥 한 줄로 써도 됩니다. 한 줄로. 그냥 용단 커피존이란 단어만 있으면 돼. 이거를 뭐 자세하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채점하는 사람한테 야, 나 이거 아는데 그냥 공간이 없어갖고 그냥 단어만 쓰는 거야 라고만 어필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단락은 이렇게 해서 정의 특징 써주시고 2단락 가에다가는 당연히 그 그림 그려야겠죠. 그림. 이거는 뭐 당연히 필수니까. 그리고 나에다가는 요거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거 뭐 유저 스토리, 스파이크, 뭐 배포, 짧은 주기 뭐 이런 것들 표로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그 12가지 문 뭐였더라? 배구한 뭐 있는데 그거 12가지를 그러면 또 12가지를 가끔씩 표로 또 막 여기다가 12개를 이렇게 12줄 내고 이렇게 막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은 당연히 분량이 오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네모 한 줄에 한 4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2개를 그냥 단어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모든 걸 다 쓴 거죠. XP에 관련돼 가지고 이 이상 쓸 수도 없고 분량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기본 토픽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문제 나왔네 고득점 받겠네라고 하면은 절대 고득점이 안 나오죠. 누구나 다 아는 거여가지고 오히려 모르는 게 그래서 점수 더 잘 나옵니다.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일단 뭐야 4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40조에 따라서 어떤 거다 개념 구조를 써주고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2달러 가에 들어가야 될 거 뭐가 있을까 봐 가에다가 뭘 넣어줘야 될까 유형 넣어줘야죠 유형 뭐 BTL이냐 BT5냐 그리고 대상이랑 제외 대상 이런 것들 넣어줘 그러니까 가에다가 대상을 넣거나 유형을 넣거나 나에다가 대상을 넣거나 유형 넣거나 아무튼 가 나 나눠가지고 하나씩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 써야 될 거 민간 투자 소프트웨어 사업이 나오면 마지막 3단락에다가 이거 제가 강의 그 영상에 있을 텐데 아마 3단락에다가 써야 될 거 꼭 그 세 가지 타당성 검토 기준 경제성 기술성 뭐 연계성 그래갖고 요것도 뭐 각각에 있잖아요 뭐 기술의 기중실 기술의 뭐지 기술 뭐 공보 연계성 뭐 전공 파역 정책 연계성 공공성 파급성 효과성 뭐 이런 것들로 민간 투자 소프트웨어 사업이 적정한지를 판단한다 3단락에다가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허크만 사다리 모델의 팀 발달 단계별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허크만 사다리 모델이니까 여기가 어떤 A의 B를 묻는 거잖아요. A의 B를. 그러면 답을 쓸 때 일단 어떻게 써야겠어요? 이 A를 먼저 정의를 써줘야겠죠. 허크만 사다리 모델의 정의를 먼저 써주고 2단락 가에다가는 허크만 사다리 모델의 팀 발달 단계별 어떤 개념도를 써주고 2단락 나에다가 팀 발달 단계별 특징 갖고 와서 쓰고 3단락에다가는 뭐 내가 아는 다른 내용 이렇게 쓰시면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안에 키워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답을 구성하는 템플릿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그 뭐라 그래 그 나경기 박사님의 말로 그 일단 시작점을 남들과 다르게 갖고 시작하는 거죠. 답을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게끔. 일단 내용을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하면은 여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라서 요 과업 내용의 확정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물어본 이 과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이죠. 내용을 확정하고 과업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라던가 기간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어떤 제도다, 위원회다, 정의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음? 음? 적정성 판단 기준이 아니라 역할, 역할로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 기간을 산정하고 요거 두 개.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외 대상 여부 검토,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의 결과에 대한 재평가. 이렇게 네 가지를 한다. 이 두 개는 떠올릴 수 있는 거고 요거랑 요거는 떠올릴 수가 없는 거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그러면은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는 뭐 법적 근거가 뭘까요?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54조에 따라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는 43조? 33조 아닌가? 43조? 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43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는 왜 하냐?
이게 지금 민간 시장의 침해 여부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혹시 민간 시장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고 사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분리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령 변경의 적정성 판단 기준은 요거 법, 법 개정, 기술 정책 환경 변화, 그리고 어떤 합의한 내용. 이거 표로도 있는데 그 그림으로도 있잖아요. 과업심의위원회 변경 적정성 가이드 보면 그림도 있어가지고 여기 해설지는 없지만 그 그림까지 같이 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3단락의 기대 효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긴 뭐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다음은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 이게 134회 그 뭐야, 응용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 개념 대상 절차니까 개념은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의 개념에서 꼭 들어가야 될 거. 이 동종의 경쟁 제품 간의 성능 비교를 하기 위해 요 단어가 꼭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동종과 경쟁 제품 간의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서 사용자가 쉽게 어떤 물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능법 제55조에 따라서 한다. 평가 시험 대상, 이건 알아야죠. 이거 경쟁 입찰을 통한, 이게 경쟁 입찰 또는 사용 소프트웨어 제품 중 구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아니라 경쟁 입찰을 통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엔드 이렇게 엔드 오화가 아니라 이게 1차 조건, 그 다음 2차 조건인 거죠. 경쟁 입찰을 통한 직접 구매 대상 중에 사용 소프트웨어 제품 중 구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요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3항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제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절차로는 뭐 저는 두음으로 대, 사, 설, 조, 의, 실, 별 이렇게 외웠는데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절대 외우지 마시고 여기는 절대 이런 데는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 단어 써놓고 이걸 단어를 상상하면서 내가 평가 대상을 검토한다. 평가 대상 검토. 사전 협의 단계, 사전에 협의한다. 그냥 뭐 똑같은 소리 계속 써도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기 절대 학습하지 마시고 앞에 두음만 외워가지고 요 절차 7단계 쓸 수 있게끔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와 PMO. 나 감리와 PMO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법 조항이 중요하고 전자정보법 제57조와 제64조 2에 따라서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감리는 이 제3자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PMO는 발주자 관점. 그러니까 감리는 제3자의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을 한 건지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제대로 한 건지를 판단하는 거라면 PMO는 그 발주자 측면에서 그 사업이 잘 되게끔 일정 관리 같은 거 도와주고 예산 관리 도와주고 리스크 관리 같은 거 도와주고 옆에서 이제 협조해주는 역할이다. 그 차이가 이제 제일 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점에 정의라던가 아니면 이 관점으로 꼭 요거 제3자 관점, 발주자 관점 이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하여튼 요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락은 그냥 PMO와 감리가 서로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서로 이제 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XP 서브노트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답을 이렇게 썼다간 2페이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고
그냥 요렇게 해서 정의, 특징 이렇게 해서 세 줄로 끝내야 됩니다. 세 줄로. XP 정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 요 TDD를 기반으로 하는 짧은 개발 주기, 그리고 애자일의 대표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 정의를 줄줄이 뭐 의사소통과 TDD를 기반으로 짧은 개발 주기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의 대표적 개발 방법론이다. 이렇게 암기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TDD랑 짧은 주기, 애자일 이 세 단어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하고서 이 세 단어 가지고 그냥 문장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TDD를 기반으로 하는 짧은 주기의 애자일 개발 대표적인 방법론이다. 그냥 이렇게만 답을 쓰셔도 모든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고 문장이 그냥 매끄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이 용단 커피도는 꼭 암기해 주시고 이거는 뭐 암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 개념도도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개념도. 이거 너무 해설이 너무 길어지는데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개념도 암기해 주시고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유저 스토리, 여기 테스트 시나리오, 여기 반복, 스파이크 요렇게는 꼭 암기. 그래서 여기서 암기한 거 밑에다가 표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12가지의 실천 항목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야겠죠. 3단락이니까 간단하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중요한 거는 제40조. 그럼 이걸 왜 하냐? 국가에서 자기네들,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기관이 공무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비식으로 어떤 개발 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돼. 맨날 망해. 그러니까 민간과 협력을 해갖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민간 투자형 사업의 요건이죠. 요건. 요거. 요건에 구매형과 개발형이 있는데 개발형에서 이 100분의 50은 무조건 민간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50% 이상을. 그런데 그 와중에 이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 요 두 가지 조건이 가장 키워드인 거고 그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형으로는 임대형과 수익형이 있고 임대형이 BTL, 수익형이 BTO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자세한 거는 다 그 서브노트 강의했던 거에 있어갖고 이런 건 좀 넘어가고 이 절차는 절대 외우지 마시고 절차 필요 없고 요거 3단락으로 요 그림을 그려주셔야죠 무조건 2교시형으로 나오면 4단락에다가 써주고 1교시형으로 나오면 무조건 3단락에다가 이거 있으면 무조건 1점 더 줍니다. 이거 있으면. 애자일 방법론의 스크럼과 kanban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이거 맞나? 스크럼과 kanban. 애자일 방법론의 스크럼과 kanban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을 어떻게 써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A에 B, C를 쓰시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거는 굳이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스크럼과 한반을 물어봤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스크럼과 kanban을 물어봤다라고 이해를 하고 답을 쓰면은 1단락에 스크럼에 대해서 쓰는데 템플릿을 이렇게 두 줄, 네 줄, 세 줄, 2단락, kanban, 두 줄, 네 줄, 세 줄. 개념도 구성 요소, 개념도 구성 요소. 이렇게 하면 한 페이지 나오니까 답을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아까 1번 같이 A에 B, C라고 내가 판단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써야겠어요? 1단락에 에자일의 개념이라고 해갖고 두 줄로 쓰고 2단락 가에다가 스크럼 해서 요거 이렇게 갖고 오고 나에다가 kanban 요거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하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뭐로 판단하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건데 아무튼 둘 다 답은 쓸 수 있다. 뭐 안에 자세한 내용은 서브노트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시간이 너무 너무 지나갔네. 빨리빨리. 터크만 5단계 팀 개발 모델의 개념. 여기서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형성, 그러니까 포밍, 스토밍, 노밍, 퍼포밍, 어드 저닝. 이 각 다섯 개 단계에 따라서 어떤 팀 개발 과정이 이 다섯 단계를 따라서 흘러가는 모델을 표현한 거다. 요 정도 써주시면 되고, 이 다섯 개를 외우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중요하지 않고 필요 리더십 요거 한 줄은 같이 꼭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 포밍 단계에서의 리더십이 필요한 건 지시형이고 포밍에서는 지도형, 노밍에서는 참여형, 퍼포밍에서는 위임형, 어드저닝에서는 지시형 이렇게 각 단계별로 필요한 리더십 유형이 다르다. 이렇게 매칭할 수 있게끔 요거까지 요것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채점자였으면 뭐 이런 주요 관심, 뭐 과업 목표, 뭐 필요 활동 이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 리더십 썼냐 안 썼냐 이것만 볼 것 같습니다. 네, 1교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빨리 2교시도 내용은 다 있으니까 그냥 목차 잡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어차피 영상 아니 그 지난 해설 영상 보셔도 되고 서브노트 영상도 다 있으니까 그냥 물어본 게 지금 물어본 게 4개야. 4개면 답을 어떻게 써야 돼? 4개면 1, 2, 3, 4로 쓰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이거 1달러, 이거 2달러, 이거 3달러, 이거 4달러 이렇게 쓰면 분량이 나올까? 과연? 분량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최소한 그래도 못해도 우리가 개념 정도는 써줘야 되잖아요. 개념 정도는. WBS의 개념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1달러를 개념을 쓰고 2, 3, 4를 써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를 이 4개를 여기 3개에다가 3달락에다가 갖다 넣어야 돼. 그럼 뭔가 2개는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 2개 뭐 이렇게 묶건 이렇게 묶건 이렇게 묶건 뭔가는 묶어야 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죠. 내가 WS 작성 원칙을 이걸 내가 과연 한 달락을 쓸 수 있나? 작성 장점을 한 달락 쓸 수 있나? 고려사항 한 달락 쓸 수 있나? 일정 지원 시 만회 대책과 사례를 한 달락 쓸 수 있나? 이제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저라면 이거는 한 달락 쓸 자신이 없어. 이것도 한 달락 쓸 자신 없어. 근데 고려사항은 한 달락 쓸 수 있을 것 같아. 일정 지연 시 만회 대책 및 사례니까 이건 당연히 나누면은 한 달락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거 2개를 묶어야겠다. 그럼 이 2개를 묶어서 2달락 가가 2달락 가가 원칙 2달락 나가 작성 장점 3단락이 WBS 작성 고려 사항인데 만약에 맨날 하는 소리 내가 공부가 조금 덜 됐어. 고려 사항을 한 페이지를 못 쓸 것 같아. 그럼 가에다가 고려 사항에 대한 어떤 개념도 라고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뭐 맨날 뻔하게 그리는 거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고려 사항이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라고 그림 그리고 표에다가 개념도에 대한 설명 이거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답을 쓰는 그냥 페이지 늘리기 요렇게 해서 답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고려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면은 어떤 뭐 비즈니스 측면 아니 그러니까 비즈니스 측면하고 좀 그렇고 뭐 아무튼 측면을 좀 나로 나눠가지고 어떤 측면에 고려사항이 있고 어떤 측면에 고려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표로 한 페이지를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지원 시 만회 대책을 4달라고 쓰려고 했으니까 만회 대책이 사례를 이렇게 써주시면 4개를 3.5페이지 안에다가 가장 적절하게 답을 쓸 수 있는 목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번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여기서는 물어본 게 3개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각각 한 달락씩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1달락을 쓸 것이냐 4달락을 쓸 것이냐 판단해야 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양평가 대상 기관만으로 1단락을 다 채우기는 한계가 있어. 대상 기간 자체가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를 1단락 잡고, 이거 2단락 잡고, 이거 3단락 잡고, 마지막 4단락에다가 재원을 써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냐. 과에다가 영양평가의 정의, 나에다가 영양평가 대상 기관 해서 정의는 한 0.3페이지만 쓰고 대상 기간 표로 해가지고 0.7페이지 답을 이렇게 구성하시면 1단락이 되는 거고 2단락으로는 소프트 사업 영향 평가 체계니까 그림이 들어가도 되겠죠. 가에다가 뭐 어떤 기관끼리 어떤 관계가 있다 그려주시고 나에다가는 이 기관은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2단락까지 마무리. 마지막 3단락 평가 항목도 다에다가 아까 그 뭐야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할 때 그 적정성 검토할 때 그림 있잖아요. 그림. 그거랑 비슷하게 평가 항목에 대해서 그림 그려주고 나에다가 평가 항목을 표로 써주고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또 한 페이지가 작성이 되고 마지막 4단락은 이런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제도가 나오면 항상 제도에 문제점이 있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써주는 제언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4단락에는 영양평가에는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4단락으로 0.5페이지 작성해 주시면 일단 답이 템플릿은 완성되는 거고 그다음 프로젝트 위험 관리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물어본 게 3개. 이거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는? 비교가 나오면 웬만하면 1단락에서 비교 시작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위험 관리에 대해서 여기서는 바로 비교를 1단락으로 답을 쓰면은 2교시형 1단락이 비교가 나오면 뭔가 어색하거든요, 답안이.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이거 2단락, 3단락, 4단락으로 빼고 프로젝트 위험 관리 보세요.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비교할 때 뭐로 시작해, 뭐로? 정의로 시작하잖아요, 정의로. 그런데 그러면 2단락 가가 정의야. 프로젝트 위험 관리에 대해서 정의를 써야 돼. 그럼 1단락에다가 프로젝트 위험 관리의 개념을 쓰면은 똑같은 소리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럴 땐 뭐 써야 돼, 그러면? 필요성, 그죠? 필요성을 써주는 게 베스트죠. 위험 관리 필요성이 왜 필요하다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2단락 가에서 위험 관리와 이슈 관리는 뭐가 다른 거다 언급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가는 개념 비교, 나는 상세 비교, 3단락에 정성적 및 정량적 위험 방법이니까 가는 정성적인 위험 분석 방법, 나는 정량적인 위험 분석 방법 써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프로젝트 위험 대응 전략. 뭐 조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자원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인력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일정 측면,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해가지고 써주시면 답이 완성된다. 그래서 뭐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뭐 해설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2교시형 목차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 네,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핵심 위주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BPM하고 PI인데요. 딱 보시면 공통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죠.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세스 매니징하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딱 봐도 이노베이션이 뭔가 좀 혁신적이고 범위가 더 클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게 많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노베이션 쪽에 뭔가 더 많이 힘을 좀 실어주시고 할 게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로 BPM은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만약에 바꿀 게 있으면 그 중간에 리 엔지니어링이죠. 다시 한번 뭔가 바꿔보는 그런 체계, 예, 끝단어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은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 이 삼위일체가 돼서 뭔가 더 그 프로세스를 더 혁신시키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은 B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점이 경영하고 산업공학적 관점이 될 것이고 PI는 IT 및 조직 관점 그리고 아무래도 상향식, 하향식 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BPM은 단기, 장기. 왜냐하면은 PI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변화 빈도는 지속적이고 일회성으로 컨설턴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혁신을 하려고 하면은 내부 조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암만 머리 싸매고 하는 것보다 컨설팅을 받거나 TF를 구성하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걸 추진해야지 더 잘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기존의 BPM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선정하고 매핑하고 최적화를 실현한다라는 것이고 이노베이션은 전사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투명하고 빠른이네요. 네,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등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라고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럴 때는 다양한 관점, 그리고 구분값들을 한번 구분해 보시는 게 이 채점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단락은 이 두 가지를 당연히 상호 보완 관계가 있다라고 써시는 것도 좋겠지만, 뭐 정 안 떠오르시면 그렇게 쓰시는 것도 좋겠지만, 요즘에 뭐 RPA라고 해가지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RPA를 쓰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더 단순화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뭐 UiPath라던가 블루프리즘 이런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를 위주로 3단락을 구성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리듬은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듬은. 네. 예, 디지털 리터러시와 포용, 요거는 이제 목차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가져온 문제였고요. 1, 2, 이렇게 각각 적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리터러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새로운 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리터러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수준대로 하다 보면 당연히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약자라던가 어린이라던가 뭐 아니면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뭐 아무래도 접근하는 어떤 그런 빈도라던가 횟수라던가 아니면 영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 이 포용이고요. 그리고 포용 기반의 어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 활용, 참여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례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라면 리드문을 지금 약간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문제, 활용 능력 이렇게 적기보다는 이게 디지털과 관련된 민주화를 실현시킨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올려치면 민주화라는 키워드가 좋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민주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위에 올려치는 개념을 한번 리들문을 많이 작성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국내에 혹시 뭐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정책이라던가 플랫폼이 있진 않을까 그래도 한번 검색해봤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례 위주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 예, 뭐 롤이나 뭐 배그나 하신 분들은 요거 다 오늘 선택하셨죠? 선택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게임과 관련된 그런 기법들을 어떤 배영 전략적인 관점이나 봤을 때 그런 기법을 적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라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고급스러운 단어? 너찌 전략을 가져왔는데, 이 너찌가 대놓고 막 이렇게 뭘 실행하고 그런 것보다는 은근하게 이제 약간 쓰리 쿠션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너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피케이션이 그냥 대놓고 어떻게 해라기보다는 게임에서 어떤 그런 방법론,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보상, 동기부여, 성취 관계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은근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전략을 너찌 전략이라고 합니다. 너찌 전략. 그래서 리드문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기술사스러운 답안을 적으실 수가 있겠죠. 특징, 보상, 게임 플레이, 창조, 커뮤니케이션, 바이럴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법으로 저희가 이제 게임 하다 보면은 웬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수집, 보물찾기, 교환, 아이템 교환하잖아요. 그리고 인정, 명성, 주목. 내가 레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날 다 따라다니죠. 그죠? 그리고 양육, 영웅.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기법과 특징 다시 한번 키워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 챌린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체를 해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블로그에다 뭐 글을 올리기 싫은데 만약에 연속으로 뭐 한 달 30일을 달성을 하면 추가적인 보상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나이키 뭐 런 뭐 이런 클럽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몇 킬로 이상 뛰고 하면은 그런 건 포인트 적립을 해서 신발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 내지는 이론 이런 게 게이미피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O 22301은 워낙 유명한 토픽이어서 네, BCP와 관련된 토픽이죠. 그래서 아까 오늘 그 셀테 과제에서 제가 내드렸고 연계해서 이런 2230이란 표준도 같이 가져가시라고 해서 약간 전략적으로 낸 문제고 키워드는 뭐 워낙 다 암기하고 계셨겠지만 조리개지 운성계 그죠? 조리개지 운성계고 성은 이제 성과평가 그다음에 개선 조직 리더십 계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 그래서 조리개지 운성계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그리테크는 여러 가지 테크 기술이 있잖아요. 뭐 핀테크 그다음에 뭐 리걸테크 여러 가지 테크 해가지고 뒤에 앞에 중요한 어떤 영역과 기술이 접목된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 식량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농업에서도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품질의 향상이나 품종의 어떤 그런 개량이나 이런 것들을 써보자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무조건 개념도 이렇게 적기보다는 뭔가 플랫폼이나 아키텍처나 다른 어떤 그런 구성 무조건 개념도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의 개념도 나의 뭐 상세 요소 맞긴 맞는데 그럴 때 조금 변화를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을 적겠다. 그럼 플랫폼. 아니면 내가 아키텍처를 적겠다. 아키텍처. 아니면 프로세스. 그냥 프로세스 개념도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셔야지 무조건 뭐 가의 개념도 이렇게 적으시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살짝 내가 원하는 바 어떤 내가 아는 플랫폼이다. 그러면 플랫폼으로 좀 바꿔서 적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술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 들어갈 거고. 그리고 당연히 센서를 통해 가지고 생육의 상태를 감시하고 스프레잉 시스템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살포를 자동으로 해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생육 환경에 어떤 혁신을 가져와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한다. 당연히 AI, 빅데이터 들어갈 것이고 가상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분석 대시보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현황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걸 키우고 있고 얘가 뭐 햇빛을 몇 프로 받고 있고 물을 어느 정도 뿌렸으며 이런 현황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농업 쪽에도 결합을 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MVP. 네, 그래서 이제 뭐 링경영과도 관련이 있는데 뭐 초반에 스타트업이나 뭐 이렇게 좀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물건을 대놓고 내가 뭔가 최종 그런 파이널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MVP 맨 처음에 좀 작게 시작했다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프로덕트를 MVP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놓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고객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예,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빌품의 대런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MVP를 실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VP뿐만이 아니라 MMP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최종의 어떤 완성된 단계의 프로덕트, 그래서 미니멈 마케터블 프로덕트, 그래서 시장에 실제로 출시가 돼가지고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MMP라고 하고요. 초기 단계에 스타트업에서 빠르게 뭔가 가사를 설정하고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를 MV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많이 그리게 하죠. 맨 처음에는 자동차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였다가 뭐 자전거였다가 오토바이로 갔다가 이렇게 최종 프로덕트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교시형은 굉장히 쉬운 토픽 위주로만 3개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데이터 마이닝 워낙 유명한 토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3개를 물어봤는데 여기도 이제 목차를 좀 말씀드리자면 앞에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는가 내가 지금부터 다 얘기해 줄게 라고 배우를 먼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번,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걸 내용을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가에는 1도 그리고 나에는 1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되고 ITSM 워낙 유명한 토픽에서 가져와 봤고요. 요것도 요거는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워낙 유명한 토픽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념, 현안, 성공 전략 있는데 이제 개념에 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안을 저 같으면은 2에다 해야 될 것 같고 성공 전략을 3에다 하고 4에다가 성공을 하기 위한 저는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더 적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물어본 거는 앞에다가 개념을 내가 적고 뒤에 세 개를 적으실지 아니면은 물어본 대로 순서대로 세 개를 잡고 뒤에다가 내가 별도의 인사이트를 제시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쉽게 목차를 구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키워드만 좀 찍고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워낙 유명한 토픽이기도 하고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 시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걸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하고 나면 뭐가 좋은가? 그래서 이제 요새 뭐 RT 하잖아요. 그래서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뭔가 고객의 응대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빠른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이게 뭐 옛날에는 뭐 CEO나 CIO의 어떤 그런 그냥 경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다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런 개념도를 같이 한번 넣어주면 될 것 같고 1단락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프리습 DM 요거는 비대준 모평적이죠. 비대준 모평전. 그래서 비즈니스 이해, 데이터 이해,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 요거는 워낙 그냥 유명한 방법론이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세마는 각각의 앞에 앞글자를 따가지고 와가지고요. 샘플링, 익스플로러, 모디파이, 모델링, 어세스먼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론 적용의 CSF 이런 거는 사단락이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적고 빠져나오시보다는 그래도 가나로 구분을 지으셔서 비즈니스 측면, 그 C레벨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마니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에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지만 현업의 어떤 전반적인 데이터의 이해라던가 분석에 대한 능력을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경영, 조직, 인력, 문화 이런 관점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기술 측면은 당연히 전체적인 뭐 데이터 거버넌스가 동작을 하는 아키텍처가 있어야 된다거나 시각화 기술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거나 마이닝 결과 뭔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진 않은지 이렇게 피드백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또 클라우드 요즘에는 클라우드 이제 뭐 많이 쓰다 보니까 온디맨드 기반으로 분석 환경을 구축을 해놓고 뭐 사용자가 동시 접속을 많이 하더라도 뭐 이상이 없게끔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하는 분석 환경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관리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두 가지를 나누셔서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ITSM에서 물어본 거는 ITSM을 어쨌든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모델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죠? ITSM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요건들을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어떻게 목차를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ITSM의 개념을 첫 번째 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좋은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ITSM을 하고 나면 IT에 대한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매니징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IT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가시화 뭐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IT 서비스를 그냥 대놓고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걸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요구사항이 들어가 접수가 되고 이걸 누가 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추적 관리하자라는 게 이제 ITSM인데 요거가 되고 나면 일단 가시화 그리고 비용이 어디가 썼는지 어디가 많이 썼는지 혹시 비용이 뭐 누락되거나 아니면은 좀 누수가 있는 부분이 없진 않은지 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생산성, 비용 절감 뭐 좋은 말 다 갖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자원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진적 IT 관리 체계가 ITS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TSM 뭐 딱 외우실 때 키워드 8가지만 딱 떠올리시잖아요. 인조기프
인력 조직, 기술 프로세스하고 이하시스 해가지고 ESCM, ITIL, 그다음에 CMMI, 그다음에 SLA 이렇게 네 가지. 요거를 적어주시고 이렇게 당연히 얘네들이 지원을 하면서 당연히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ITSM을 구축을 해야 된다. ITIL은 라이브러리고요. 뭐 ESCM, 그다음에 오늘 배웠던 그 SCM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오늘은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질문들랑 이 SCM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CMMI, 조직의 성숙도, 개발과 관련된 성숙도를 평가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다음에 IT 거버넌스 관련된 그런 코빗 이런 것들이 ITSM에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예, 필요한 어떤 그런 구축 요건이다. 전략 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썰 푸는 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단락은 요즘에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도입한 건데 이 ITSM도 사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 ITSM을 관리하는 체계들을 보다 보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서비스 나우라는 회사에서 가져와서 각 그냥 내가 별도로 뭔가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선진 사례들 몇 가지를 보고 내가 여기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비스도 시스템도 만들고 프로세스도 개선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서비스만 갖다 쓰면은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냥 선진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삼성 거를 가져다가 그냥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고 그냥 배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스형 플랫폼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DT는 워낙 유명해서 이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다 성공 전략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새는 DT를 넘어서서 이제 AX, DX, AX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기술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조금 더 사단락에다가 강조를 해주시고 확장 아니면 경향 이런 것들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 10분 동안, 10분 네, 10분만 쳤다가 쉬었다 하시죠. 서공하고 서공하면서 여기 순서대로 멘토링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